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찰진 찰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전달을 해드릴 소식으로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 마진 관련 비율이 롱이 숏을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0.2%로 이제 아주 약간 앞섰지만은 이렇게 롱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데일리 FX라는 곳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77.5%나 되는 비율이 롱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롱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소식은 작년 11월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몇 번인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최저 가격을 누가 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 비트코인 최저 가격은 4달러.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4달러. 2013년은 65불, 2014년은 200불, 2015년은 185불, 16년에는 365불, 1년 365불, 2017년에는 780불, 그리고 2018년에는 32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점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최저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암호화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라드 마흐무도프, 이렇게 약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점을 모색하고 있다. 18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 잠재력이 높다며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180도 바꿀 수 있다. 추가 상승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내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덧붙였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친근한 우리들의 조셉 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매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토콜, 시장 및 산업 회복력과 견고함을 반증한다. 또 그는 암호화 자산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를 단순히 유행으로 치부했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확실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사형 선고를 지금까지 수백 번 받았다고 하죠.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력이 끈질기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코인기계에서 코인베이스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코인베이스에서 2018년 4분기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 로드맵에 비트코인 사토시 망상 SB 코인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기계에서 빡쳐가지고, 만약 코인베이스가 2019년에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사토시의 망상은 유일하게 대규모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4시간 동안 16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니네 둘 다 싫어. 자, 국내 소식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장판이 된 암호화폐 시장 구원할 문과 진입 절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암호화폐계에서 인플루엔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동꾼을 이야기합니다. 선동꾼을 인플루엔서라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개판이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내가 블록체인 전문 기자로서 취재했었던 단 몇 달 동안에도 거래소 먹튀, 공구방 다단계 사기, 코인 가격 펌핑 등 사건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났다.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주목받은 지 길어야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전문가가 있을 리 없다. 그거 이상하네요. 인터넷엔 전문가들 진짜 많던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자면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성 멤버는 비즈니스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자, 또한 컨설팅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컨설턴트는 컨설팅 업계는 블록체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종사자와 투자자에게는 전부처럼 보이는 이 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의 1%도 차지 못하는 구멍가게에 불과하다.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 제정에 관심이 없는 이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리플 영상도 그렇고 전 세계 컨설팅 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네노라고 하는 회계 회사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많이 채용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딜로이트라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겠죠. 자, 그러나 국내 컨설팅 업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읽기로는 국내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국제 송금 사업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뛰어든다고 본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거 어디 동대문 구멍가게에서 나온 사람을 인터뷰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구멍가게의 사이즈다. 그래서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관심이 없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웬 헛소리인지. 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SBS 귀신의 쌈짓돈 제작진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걔네들도 모르니까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헛소리 매체 계속해서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넥슨을 매각하는 김정주 대표, 블록체인 사업은 남긴다.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게임 사업만 정리를 하고 블록체인은 남겨두겠다. 왜 이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만 남겨두겠습니까? 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기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이제 노다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김정주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돈 냄새 나니까 돈 냄새 맡은 거죠. 여러분, 넥슨이 뭘로 유명했죠? 이제 코올리게들 돈 뺏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 카트라이더 특히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아이템 사게 하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돈에 이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그런 빛을 봤다는,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으로 막장인 암호화폐 관련 소식 계속 전달해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비전문가인 코인빗 전 대표가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수장으로서 등장, 진입 초기부터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무리를 빚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사전 예약 가입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투자자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 포르쉐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에 나서서 우수자에게 비트코인 1억 원을 증정을 하는 등 파격적인 사전 프로모션을 통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래량 늘려서 이제 거래소의 이름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심보인 것 같죠. 상품이 어마어마하네요. 람보르기니의 포르쉐. A씨가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A씨는 근무 당시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이른바 고문에 불과할 뿐, 실제로 코인을 상장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 경쟁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람보르니 같은 거 받으시면은 그것도 그대로 팔아가지고 코인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이런 거금의 상품을 줄 것인가? 여기에 또 무슨 조작이 혹은 또 짜고 치는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랩, 안철수 씨의 안랩에서 블록체인 팀을 신설을 해서 엔드포크와 네트워크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해서 안철수 코인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좀 된다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DX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장외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오는 7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기업의 주식을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지난해 에스토니아에서 출범한 DX 익스체인지는 디지털 유가 증권을 촉진하고 시장 조작을 예방하고자 나스닥 거래 방식을 도입했다. 고객은 주식 소유권이 아닌 말 그대로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은 토큰을 구매한다고 해서 주식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토큰은 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며 이를 구매하는 고객은 간접적으로 주식 소유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자, DX 익스체인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큰을 실제 주식에 1대1로 매칭한다며 일반적으로 주식과 동일한 가치가 있어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ERS20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ERS20 토큰은 플랫폼에서 실제 주식을 사들이고 각 주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물 주식은 NPS 계정에 보관이 되고, NPS는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감독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또한 정액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금액을 내시고 마음껏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스테이블 코인 송금법을 적용을 했다. 텍사스주 은행이 새로운 합의문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해당 주 화폐 정의에 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와, 이거 대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화폐에 속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만세,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이제 토마토가 암호화폐 방송을 6개월 동안 굴려보면은 검색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텍사스 주에서는 이러한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이 자식들아. 자, 모건 크릭의 창립자 폼플리아노가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우상, 인기도는 거의 KFC 할아버지만큼 많은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버핏 할아버지는 2016년 1분기에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980만 개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날 그것의 가치는 14억 달러 정도입니다. 뭐 어느 정도 수익은 남겼죠. 그러나 이 폼플리아노가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이 양반이, 이 할아버지께서 비트코인을 샀었다면, 애플 대신 비트코인을 샀었다면 오늘날 그 투자의 가치는 81억 달러가 됐을 터인데, 버핏 할아버지는 전에 암호화폐를 쥐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쥐약은 본인이 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버핏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투자 성향을 봤을 때, 투자 성적을 봤을 때 애플에 관해서는 약 40억 달러 정도를 잃었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KFC 할아버지도 닭 튀기다 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다면 더 수익률이 컸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하드포크 준비된 노드가 852명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16일날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앞두고 이더리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는 이더리움 노드 수가 852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드포크는 이제 스캠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린 듯 하고요.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은 역시 콘스탄티노플, 비탈릭이 주관을 하는 콘스탄티노플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들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이번에 작업 증명에서 개념 증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채굴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수익이 33%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들어맞는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가격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되겠죠. 암호화폐 대시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대시 에볼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시 에볼루션을 통해서 신규 지갑 및 신고 목록 등 그런 기능을 추가한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시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 짱 먹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리고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청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청에서 아시아 블록체인 크립토 협회를 자율기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BACA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회원사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자체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거의 일본 수준으로 그렇게 자유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CEZA 최고 경영자 라울 람비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RO 모델 출범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카가얀 특구에서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기업 윤리와 청렴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얼마나 멋진 그 방식입니까? 이제 ICO도 관리를 하고 투자자도 보호를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코인을 만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암호화폐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려고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필리핀, 일본, 그리고 또 태국,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앞서서 노력하는 나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인 키 관리 및 암호화폐 해킹 관련 잠깐 짧은 소식인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거래소가 당한 공격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이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고 사용할 시 이 같은 해킹 위험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약 9억 2,700만 달러가 이제 도난을 당했으며 4분기 통계치를 합하면 약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커들의 공격 수단은 단순한 비밀번호 추측, 내부자 횡령, 심 스와핑 기술 등 글로벌 네트워킹 절도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암호화폐가 신규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해킹 공격은 거래소에 국한이 되어 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음을 반증을 합니다. 대다수 미디어는 암호화폐 해킹만을 조명할 뿐 프라이빗 키 사용을 통한 보안 강화와 같은 정보를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하드웨어 월렛에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여러분들의 코인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자기 멋대로 여러분들의 코인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이메일 주소를 해킹을 당해서 가진 코인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의 예도 봤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전화번호 가지고 어떻게 해킹을 하고, 여기 보시면 심카드 스와핑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또 외국에서도 해킹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 전사들인지 사이버 전사들인지 개인 지갑을 노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거 관련된 뉴스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옛날에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자나깨나 해커 조심, 자나깨나 그 보이스피싱 조심, 이런 것을 저희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한 미국 투자 자문사 게리 실링 앤코의 게리 실링 대표가 최근 미국 비즈니스 미디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투자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 완벽한 이해가 없는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코인은 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의 신원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리어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사토시는 약 98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모든 비트코인 자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 이 자식아, 투자하지 마, 꺼져. 그렇게 관심 없다는 사람이 사토시 이름은 어떻게 알고 98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말은 이렇게 하고 또 뒤로 이렇게 호박씩 가면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그리고 골드만 삭스,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 지네들은 매집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내는 모릅니다. 일단 두고 봐야겠죠. 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엘자 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죠. 지금 현재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이제 한창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었었는데, 약 10년 전에 이 사람이 게임 내에서 어떤 사람 사냥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12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뭐야, 어디다 쓸지 모르겠네 하고 이제 1년 반 후에 그것을 팔아버렸다고 해요. 자, 지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귀중한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뭐 자다가 이불킥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의 그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120개를 이제 게임에서 사냥 도와주고 받았는데 그거를 고점에 팔았으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본 화면은 봤을 때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식당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산을 라이트코인이랑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로 계산을 할 경우 1파운드를 이제 깎아주겠다, 할인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대중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더 많은 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진행이 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물론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암호화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세가 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벡트부터 출범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 세계에서 있는 소식들을 긁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제가 만든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는데 더 넓게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제 부탁을 드리건데 부탁과 좋아요는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